안녕하세요. 영상을 또 찍어봅니다. 요즘 날씨가 일주일 동안은 그나마 시원했었거든. 오늘 갑자기 다시 더워지더라고. 그 일주일 텀 이전만큼 덥진 않지만 날씨가 다시 더워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모기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 요즘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냥 화난 일이 많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분노라는 거는 정말 미묘한 감정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부처가 이런 말을 했대. 분노라는 감정은 석탄, 불에 타는 석탄을 수치라고 하자. 그 시절에 석탄은 없었으니까 수치라고 하자. 불에 타는 수출 손에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손에 쥐고 아파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계속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비유를 부처가 했다고 해. 뭐 어디서 책에서 주워 들었어. 그런 것처럼 분노라는 감정은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이지만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 하냐면은 그냥 너무 화가 많이 나는 거야. 아빠한테도 화나고 엄마한테도 화나고 사회에도 화를 내고 짜증나게, 그리고 온 세상이 싫어지는 거야. 한마디로 그냥 도태남이 돼버린 거지. 세상을 욕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증오하고 운명을 이따구로 만든 신에게 저주를 내리고, 난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게, 만약 초자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신이라는 존재가 정말로 현실 세계의 우주에 물리적으로 개입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모든 걸 선이 승리하고 정의가 승리하고 그렇게 신이 세상을 주물럭 거린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런 세상에 자유가 있을까? 자유의지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어. 왜냐면은 아니 악을 행하는 자유의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완전한 선, 완벽한 정의,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세상에서 자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사상적으로 더 발전시켜 볼 얘기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드는 게, 나 중학교 때 든 생각이거든. 모두가 교과서처럼만 살아간다면 정말 세상이 얼마나 재미없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악과 장애와 오물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뭐 학교 폭력이 됐든, 그 당시 중학교 때 겪었던 가장 큰 사회학은 학교 폭력이었으니까. 나도 한 두 번인가 당해봤었고, 저번에 말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그냥 남자 선배한테 개처럼 얻어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눈을 좀 다쳤었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좀 가로 세로 비슷하게 생긴 그 정도의 뚱뚱한 여자 선배한테 따귀를 그냥 10번인가 얻어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싸가지 없다는 이유로.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시발 학교 폭력이 왜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답답했었지만, 지금은 이런 생각도 드는 게,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악이 있기 때문에 조율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악이라고 하잖아. 필요악. 뭐 네세서티인가? 필요성.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려고, 정의나 선을 적극적으로 전파시켜 나가려고 개개인이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근데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난 항상 한술 더 뜨는 걸 좋아하니까 지나치게 자기 검열로 가면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럼 자존감이 떨어져서 결국 또 남한테 폭력을 행사하게 되니까. 아무튼 아빠도 싫고 엄마도 싫고 사회도 싫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세상이 다 싫은 거야.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 씨발 왜 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며칠 전에 스파이더맨을 언제 봤지? 14일에 봤지? 4일 전에 봤네.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화가 나진 않았는데 점점 분노가 헐크 마냥, 초사이어인 손오공 마냥 아 나는 화났다 프리자 이런 식으로 말하듯이 존나 화가 나는 거야. 일본어로 말해볼까? 오레와 오코타소 프리자 이런 식으로, 난 화났다 프리자 이런 식으로 헐크 마냥 분노만 존나 하는 거야. 때론 이런 생각 들어.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아까 부처의 숯 비유처럼 숯을 계속 잡고 있듯이, 아 씨발 뜨거워 화가 나네 수출 용서할 수 없어 계속 잡고 있을 거야 이러는 게, 남들이 보기에는, 또는 감정이 진정됐을 때 미래의 내가 보기에는 얼마나 병신 같고 머저리 같은 건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뭐 그런 거지. 왜 이렇게 분노를 잘하는지 모르겠어. 분노 조절 장애인 것 같긴 한데, 뭐 정확히 엄밀하게 학명이 분노 조절 장애인지는 모르겠어. 때론 조현병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환각이나 이런 걸 보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망상을 좀 많이 하긴 합니다. 난 혹시 대단한 사람이 아닐까, 특별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망상을 존나 많이 하긴 합니다. 다만 난 한 가지 브레이크가 있지. 이게 망상이라는 걸 명확히 이해는 합니다.
망상이잖아. 그냥 망상을 보내자. 근데 때로는 피해 망상이나 관계 망상이나 이런 게 심해지면은 맨헤라라고 하지. 피해 망상. 아 씨발 저 새끼가 날 얕본 것 같은데. 관계 망상. 어우 씨난 피해만 입은 그런 관계를 갖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때로는 망상이 아니라 진짜 뭐 어떡하지? 내가 피해 받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되지? 저 새끼 죽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빠지면은 가끔씩 조현병이 도진 것 같긴 합니다. 환각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조현병이 오는 환각이라고 해봤자 그렇게까지 내가 심한 걸 겪는 건 아니겠지. 실제로 환각이 심하면은 공룡이 보인다, 드래곤이 보인다 이 정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이해를 할 수 없는 물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뭐 환청도 들리고 그러면서 난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내 마음속으로 환청이라고 하기엔 좀 뭐한데 마음속의 캐릭터하고 대화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 캐릭터는 예를 들어서 탑블레이드 강민일 수도 있고 디지몬의 신태일일 수도 있고 유튜버 신태일 말고 또는 역사상의 인물인 이순신일 때도 있고 그렇게 그냥 마음속에 나 자신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종교적인 경험이긴 하지. 근데 그렇게 사입이라고 볼 것도 없는 게 뭐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듯이 내면의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듯이 내면의 기가 차다고 대화를 하듯이 뭐 툴파 대화를 하듯이 내면의 예수님하고 대화하듯이 그냥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머릿속에 혼잣말이긴 하지. 근데 요즘 AI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음성 합성도 가능하잖아. 그것처럼 내 귀로 들었던 엄마의 목소리를 합성해가지고 가상의 엄마 캐릭터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엄마하고 대화하는 거야 마음속으로. 나름 재밌습니다. 잘 때 하면은. 근데 너무 심하게 하면 이게 정신병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거울을 보고 대화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뭐. 어차피 난 이게 망상이라는 걸 아니까. 상상 속의 캐릭터들이라는 걸 아니까. 분노 얘기해서 와서 말이 꼬이네. 별 헛소리 다 하네. 아무튼 벤치프레스 얘기로 넘어가 보자면은 벤치프레스 100고까지 했는데 105에서 위로 안 넘어갑니다. 데드리프트 130까지 하고 135 할까 말까 했었는데 실패했었고 데드리프트는 130까지 했었고 벤치프레스는 105까지 했었고 합치면 235구나. 그럼 3대 300은 되네. 나머지 65 정도는 스쿼트 가뿐히 하니까 80이나 90, 100은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나는 3대 335는 되겠네.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330이라고 하자. 스쿼트 너무 오래전에 해서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3대 330은 되니까 1대 운동 기준으로 평균 110은 된다는 소리인데 조심해야 되는 게 스쿼트는 허리가 한번 나가면은 답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 내가 운동을 4년 전에 처음 했었거든. 4년 반 전에. 그때 그냥 뭐 모르고 스쿼트 그냥 50부터 바로 했는데 그때 허리가 좀 다쳤습니다. 디스크가 나간 것 정도는 아닌데 신경이 끄아 이게 놀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운동하다가 좀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근 한 달 동안 그때 이후로 근 한 달 동안 뭐냐 자다가 뒤척이 이렇게 아프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쿼트가 됐든 벤치프레스가 됐든 데드리프트가 됐든 조심해야 되는 거고 벤치프레스는 100kg 들다가 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근데 만약 직원이 없었다면 난 죽었을 거 아니야. 물론 옆에 회원들이 몇 명 있긴 했었지만 다시 보니까 옆에 있던 아줌마는 내가 100kg에 깔리든 말든 그냥 자기 운동하더라고. 뭐야 씨 저 아줌마 내가 죽어도 상관이 없나? 뭐 상관이 없었겠지. 뭐 그런 거지. 오늘 얘기 종합 보자면 헬스 얘기했었고 헬스는 내 삶의 낭만이니까 낭만 그 자체니까 헬스 얘기했었고 분노 얘기했었지. 여러분 분노는 정말 위험한 감정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걸 파괴하고 책임이 다 자기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야. 분노는 정말 위험한 감정입니다. 만화에서나 영화에서나 분노를 힘으로 바꾼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현실 사회에 그딴 거 없습니다. 물론 이건 있어. 자신의 내면의 폭력성, 가학성 이런 것들을 복싱으로 푼다거나 나처럼 헬스로 푼다거나 그러면 괜찮긴 한데 그럼에도 복싱도 룰이 있잖아. 헬스장도 뭐 사람 패면서 헬스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사회적인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거지. 분노는 정말 아름다운 감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감정은 사랑이지. 증오, 분노 이런 것들은 사람을 멍들게 합니다. 물론 그게 아예 나쁘다고 할 순 없어.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으면 그거는 친일파나 마찬가지야. 요새 하영 친일파 논란도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하영 친일파 논란에 대해서 난 하영이 100% 잘못했다고 봅니다. 근데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되잖아. 안 그러면 악플러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조상에게 관심을 안 가진 건 그게 절반 50이라면 나머지 50은 그 상태에서 자랑을 했다는 것. 그게 50이지. 어찌 보면 말이 꼬이네. 어찌 보면 허무하기도 하잖아. 자기 조상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그리고 그걸 그 상태로 자랑을 했던 것. 이게 그러니까 잘못의 전부이고 하영이라는 사람이 친일파 증조부가 있다고 해서 하영 본인도 친일파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친일파 재산 환수구는 나도 찬성하긴 하지만 하영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33년 살아오면서 33살이니까 33년 살아오면서 자기 노력과 노동으로 갈고 닦은 재산까지 빼앗는 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찌고 보면은 돈은 그냥 숫자잖아. 정량한 평가가 가능한 숫자이기 때문에 학종식으로 정성평가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하영 재산에서 얼마까지가 증조부 몫이고 어디부터가 하영의 순수 노력이냐 이걸 구분하는 거는 역사학자들의 몫이라는 거지. 검찰의 몫이 아니라는 거야. 검찰은 그런 가치 판단이 되기 전까지 자의적으로 가치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물론 하영이 잘못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영을 친일파 취급하거나 하영 본인이 노력으로 노동해서 얻은 재산까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그건 어디까지나 폭력에 불과하다는 거지. 뭐 고요한 식당이나 아는 변호사 누나나 그런 사람들 하영을 마구마구 비판하는데 그건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든 악마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게 내 지론입니다. 성선설까지는 아니지만 성무선악설에서 약간 발전한 거야. 사람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지만 악해지려고 말이 꼬이네도 막 악해지려고 하는 본성을 선한 이성으로 덮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뭔 설이라고 명명할지 모르겠어. 그냥 아름다운 설이라고 하자. 그 존재는 그 자체로 초인에 가까울 정도로 아름답기 때문에 하영이 초인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악마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하영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